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복소수 살펴보셨고요. 사칙 연산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과 판별식,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음, 2월 15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기간제 교사를 이제 근무를 하러 나가기 하루 전날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지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 영상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그 의미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거라서요. 굉장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학생들이 반응을 하고 그것을 또 보여야 하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학교 수학을 저는 이제 주로 접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이긴 하나 그래도 수학보다는 사실은 이제 교육학에 더 초점이 두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르칠지를 고민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게 2번이라서요. 수학을 마주했을 때는 자신감이 물론 있긴 하지만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많은 부담을 느끼기 마련일 겁니다. 제가 일단 최소한 그렇고요.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라서 어, 좀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접했던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이셨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3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방정식 부분일 텐데 거기에서 2차 방정식이 제시가 되고요. 2차 방정식에서는 다양한 문제풀이가 있었습니다. 제곱근을 활용해서 문제풀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x라는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x제곱, x, 그다음에 상수, 이 개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로 여러분이 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다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써놓은 내용과 동일한데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유도해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라고 했었을 때 근을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이 근 x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는 더하기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빼기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달라지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판별식이라고 했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죠. 전 영상에서 복소수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다가 복소수가 뭐지?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럼 바뀌겠죠, 용어가. 판별시까지는 동일한데요. 0보다 클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곱근 안에 있는 내용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실근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D가 0보다 작다라고 한 것은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것이죠. 음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i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표현했었죠. 물론 이 i는 허수 단위였고 그 허수 단위의 정확한 플레임은 imaginary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근인 거죠. 허수, 허수를 갖는 근 해서 허근이라고 표현하는데 D가 0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해가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참고할 사항에서는 제가 적어놨는데요. 1번과 2번 지금 마우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D가 0보다 클 때와 D가 0보다 같다 죄송합니다. D가 0보다 큰 것과 D가 0인 것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중근 때문입니다. 중근이 뭐냐? 중복된 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D가 0이요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곱근 안에 있는 내용물이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로 끝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2a분의 마이너스 b 끝.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근으로 갖는다. 하지만 또 다른 근을 찾아라 그랬을 때 역시 이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근을 표현하지만 역시 이 근도 실근이 되죠. 즉, 허근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을 혹시나 중학교 3학년 때 들으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한 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읽을 때 a, b가 아니죠. 형태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냐라고 하실 텐데 그리스어인가요? 거기에서 이 기호들이 생성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등등 표현을 하는데 수학에서 이 표현은 자주 사용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알파를 우리는 가운데 이 부분을 더하기라고 했고 베타는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을 합하면 루트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제가 펜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더하기 빼기니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하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결국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마이너스 2a분의 2b니까 2가 약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x의 개수가 b니까 가장 무거운
무거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분모로 갖고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는 굉장히 길겠죠. 하지만 제가 밑에 써놨는데 일단 이 형태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형태 그냥 도출하기는 외우는 것 같은데 하실 텐데요.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분자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뭔가 보이시죠?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 있는 합차 공식입니다. 아니,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아니었어요? 맞아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맞는데요. 마이너스 b를 통째로 a라고 봅시다. b라고 봅시다. 뒤에 있는 루트 씌운 거. 그러면 a, b 뭔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앞에 있고 a 마이너스 b가 뒤에 있으니까 결국에 합차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지워 볼게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지우는 게 커서를 이렇게 지어야 되네요. 어쨌든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의 괄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나왔을 때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꼭 양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음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a분의 c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4약분되고요. a 하나 없어지니까 a분의 c만 남게 되는 현상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이건 어떨까요? 이제 두근 알파 베타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했었던 2차 방정식의 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되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걸 알아야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 상황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이니까 결국에는 x 마이너스 알파는 0 또는 x 마이너스 베타는 0.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니까 이거의 역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운데에 잘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부호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전개를 했을 때 x의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 주 관심사고요. 실수할 때는 여기가 더 크니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그 형태를 저만의 팁으로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웠죠. 세제곱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니까 더하기 있고 빼기가 있죠. 그렇단 얘기는 이렇게 형태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을 계산해 봤더니 이 형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이러면 2차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차 방정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가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판별식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모두 부등호와 함께 있습니다. d라는 것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을 때 d가 0보다 크다, d는 0이다, d는 0보다 작다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근을 가질 때 특히 같거나 크다였으니까 그 크거나 같다였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개수가 문자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뭐 x 제곱의 개수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x의 개수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수에서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제공됐는데 실근을 구하려고 또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뒤에 배우게 될 2차 부등식에서도 언급이 되어야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의 형태는 1차 부등식만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향후 중간고사 범위가 2차 부등식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개수가 문자를 포함했었을 때 2차 방정식 푸는데 2차 부등식을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에 관한 관계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관계까지 하면 아마 2단원이 좀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종결은 아니네요. 뒤에 또 있긴 한데 그때는 다시 또 다른 개념이겠죠. 2차 함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2단원은 깁니다. 1단원보다는 길게 영상을 가져갈 것 같은데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